이번 시간엔 306번 보겠습니다. 징계 처분과 불복,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은 틀렸죠? 앞에서 많이 봤는데, 그 정직이라는 그런 징계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니까 전액 감화하는 거지. 그지? 그다음 이은, 소정심사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에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관계행정처를 기소하는데 기소를 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겠죠. 디거 같은 경우에 일단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되고 그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결정은 무효죠. 취소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무효라고 해야 된다. 리얼의 심사 중에서 다른 비사실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본래의 징계보다 더 중한 징계 결정을 하지 못하지. 네, 이거는 맞고. 그래서 올바른 것은 이은 리얼. 이렇게 그래서 5번이 맞는 겁니다.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307번 국가공무원, 그 공무원 연금법 등 징계의 종류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공무원의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구분이 되고 강등은 1계급을 내리는 거죠. 6개월간 정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 만다. 맞죠? 3번 징계에서 파면된 경우 퇴직기간이 5년이 넘어가 버리면 2분의 1을 감액하는 거고 미만이 되면 4분의 1을 감액하는 거거든. 이건 틀렸네. 3번이 틀린 거고요. 급부 명수수 또 해임된 경우 그죠? 5년 이상인 경우는 4분의 3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5년 미만인 경우는 이제 8분의 7을 갖다가 이제 지급합니다. 알아둘게 해임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줘요. 그게 원칙인데 해임의 사유가 금품과 향수수, 공급명령과 유용이죠. 그런 사유로 해임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년 이상 됐을 때하고 5년 미만 됐을 때, 그지? 이렇게 해서 이제 4분의 1에서 8분의 1까지 감하고 주시. 4분의 1을 감했으니까 4분의 3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8분의 1을 감했으니까 8분의 7을 주는 거죠. 그래서 4번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햄은 다 줍니다. 그러나 햄의 사유가 금품이나 향후의 수수, 그 다음에 공급행위과 위험일 때는 이렇게 8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감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는 뭐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죠. 벌써 많이 봤으니까. 해임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해임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다 줍니다. 해임은. 그랬는데 그 금품 및 향수수, 공급명령과 유형이죠. 이런 경우를 해임됐을 때는 5년 미만일 때는 이제 8분의 1을 감하고 주고 5년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4분의 1을 감하고 주는 거지. 그지? 308번 변타구문 징계등입니다. 승진 문제네. 자, 징계 의결 요구받은 징계는 보고서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징계 의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상자는 관계가 없죠. 그 징계를 요구한 기관장이 승인을 받아서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번이 틀린 거죠. 앞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이번 같은 것도 많이 봤는데 개정이 돼가지고 5일 전까지 그지? 원래 2일이 있는데 5일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도달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3번 일단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일단은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도달된 거로 본다. 그렇지. 그 다음 경징계는 이제 15일 이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중징계는 지체 없이. 그렇죠? 그리고 답에서 봤던 거. 그 다음에 309번 이제 경찰공무원 징계 등입니다.
징계 사건 심의할 때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하고 개최 1, 5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 맞죠? 1번은. 그 다음에 심의 대상자의 소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단 출석 통지를 광고에 게시하고 게재 1일부터 10일이죠. 10일입니다. 이거는 틀렸고. 3번. 자, 징계 고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징계하기를 해야 돼. 그 요구한 기관장의 승인받아서 3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징계는 출석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당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선면심사이죠. 이런 걸로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틀렸네. 그래서 1번이 맞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봤죠. 4번이 조금 이제 생소할 수가 있겠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를 넣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이런 예외가 있겠습니다. 310번 이것도 이제 징계대상 징계죠. 가장 적절한 걸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 1번 같은 경우는 틀렸죠. 우리가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 하는 거. 그지? 그러니까 징계를 할 때는 평소의 행실, 그 다음에 근무 성적이나 공적, 그다음 이웃지는 정보와 등등등등 이런 것들, 그지? 징계를 위한 유보자의 의견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거. 일단 1번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결제하는 거죠. 그지? 그 요구를 한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서 3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지? 2번도 틀렸고. 3번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럼 3번도 틀린 거고 4번이 맞는 거죠. 일단 위원장을 포함한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에 대한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그런 거. 그죠? 의견이 나누어서 출석은 가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는 출석은 가반수가 될 때까지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회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회 수의 차례로 더해서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11번 징계 책임인데 일단 중징계는 화면, 해임, 강등, 정지까지죠. 그지? 2번 같은 경우에 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위원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거예요. 위원회의 의결. 응? 이건 틀렸고. 그래서 3번에 정직은 1개월 이상 선결력 기간을 정해가지고 일단은職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신분은 보유하지만 전액 나에게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먹었을 때는 아무도 무임금입니다. 하나도 안 준다, 그지? 강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무관 예정이니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공무총리 아래에 있는 징계원에서 한다 하는 거. 그죠? 이것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312번 22년도 경찰 간부 문제죠. 각 징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합니다. 그치? 2번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령에 설치된 기관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고 민간위원회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번 1 이상이 돼야 된다. 2번도 맞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5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맞고. 그 4번. 중징계의 징계의결을 통보했을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 아니고 지체 없이 징계 등 처분 대상자의 임명권자에게 거기서 정보를 보내야 되고 해당 징계 등 처분을 제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경징계는 15일 이내는 거고 중징계는 지체 없이 집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집행하는 절차가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4번 여기 틀린 거예요. 알겠죠? 해설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중징계, 징계 등 여기를 통보했을 때는 지체 없이 징계 등 처분 대상자의 임명권자에게 여기서 정보를 보내서 이런 말이 있죠.
여기 지체 없이 이제 집행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조심할 게 위원장 임명 포함해서 11명 이상 56명이야. 공무원이용과 민간이용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실제로는 A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을 하고 민간위원회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고충심사 같은 거 할 텐데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그 조심을 해야 돼요. 5일 전까지, 그지?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내용. 313번 고충심사라고 되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급이 경사인 경찰공무원의 종교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겪어 고충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 보통 고충심사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중앙고충심사의 심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겠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를 두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31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찰기관은 경찰대학,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 등등등등인데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경정 이상이 아니고 경감 이상의 경찰 공무를 장으로 하는 기관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경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의 장. 지금은 이제 의경기동대라든지 그게 없어져가지고 직업기동대 같은 게 있는데 저도 옛날에 이제 그 기동대 있죠. 그 장들이 이제 경감급도 많이 있어요. 지금 직업기동대는 이제 경정대 하지. 경비함정 같은 그런 경우도 이제 경감을 많이 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감 이상 경찰 근무를 장으로하는 이렇게 그지?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찰 기관을 말한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응? 2번. 조금 어렵다, 그지? 경찰 가문 문제다 보니까. 3번은 많이 한 거죠. 일단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을 구성한다. 이 경우에 민간위원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아니, 많이 본 게 아니네. 이 고충심사위원회다, 그지? 이게 잘 보시면 그 징계위원회하고 조금 비슷하죠? 응? 비슷하기는 한데, 이게 좀 조심할 게, 이거 있잖아, 그지? 민간위원회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이게 금방 앞에서 봤잖아요. 그지? 여기 보면, 내가 징계위원회 있죠. 징계위원회하고 좀 비슷하기는 한데, 여기서 민간위원회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돼요. 그지? 많이 본 게 아니네. 고청집사는 지금 처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지? 그래서 일단 그 3번에 보시면 고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인을 구성을 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 3번이 맞습니다.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보니까. 자, 경찰권 고충심사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다 또는 이에 상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 그치? 313번 고충심사. 한번 문제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지? 여기 보시면 이 경감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현실적으로 경비함정이라든지 옛날에 경찰 기동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장들이 보통 경감급이 있었어요. 지금은 경기동들이 없어져가지고 직업기동들 이렇게 있잖아. 거기에 장들은 보통 이제 경정에 보통 맡고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보통 경감이 많이 맡았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조항들 그대로 그래서 이제 경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1번 같은 이런 경우 있잖아. 이제 이것도 많이 안 봐가지고 사실은 조금 지엽적일 수도 있겠네요. 2번이가. 우리 종교를 이유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응? 요런 요런 경우에는 이제 중앙고충심사에 심사할 수 있는 예외가 있겠어요. 예. 그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지역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저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충심사위원회 위원회 있죠. 그것도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 이상의 공무원 연간 민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자, 민간위원회에서는 여기서 위원장을 아까 징계위원회하고 좀 다르다, 그지? 사실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는 징계위원회도 위원장을 빼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징계위원회는 지금 이제 위원장을 포함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여전히 그냥 이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징계위원회하고 좀 다르다 하는 거 구별을 좀 시키거든요 이렇게. 자, 넘어갑시다. 좀 까다로운 문제에서. 그리고 이제 고통심사에 관할하고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 보시면. 그래서 보통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사실 중앙도 있거든. 이렇게 있긴 한데, 근데 여기에서 꼭 내려가면은 5번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그 밖에 성별, 종교, 연령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친분리는 없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보통 고정심사에 좀 심사하기가 좀 부적당하다고 좀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고정심사에서 하는 걸로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좀 알아두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고충 처리 규정이라고 했죠. 대통령령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경찰 기동대 경비원들이 있다. 경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장을하는 기관 여기다가 둔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을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조심할 게 위원장을 제외하는데 이게 징계위원회하고도 다릅니다. 조금 헷갈리겠지만 그래도 그 두 개 비교하면 딱 비교가 되니까 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나머지는 그냥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수처를 그렇게 시험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 자, 314번 고충처리라고 그랬죠. 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 인사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주권과 그 밖의 신상 문제 관련된 고충에 대해서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치? 자, 경사공무법에 따라서 경사공무원 고충심사의 심사를 거친 재심 청구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의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에 삽니다. 이렇게요. 그것도 알아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경감위하고 또 총경경정 경무관 그래서 그 기억나죠? 경무관 이상 그 다음에 총경경정 그 다음에 경감위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이건 이제 경정 이상이니까 중앙 이렇게 보시면 돼. 이제 그러면 그 밑에는 뭐겠어요? 보통진경 거기서 본다는 그런 뜻이겠지. 이게요. 그래서 이분도 맞는 얘기예요. 외우실 때 그렇게 오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3번을 보면은 일단 접수한 때부터 30일 내에 고정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고가 있을 때는 이것도 좀 조심할 게 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4번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보세요. 자, 중앙인사관장기관회장 임용권자들은 재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를 받을 때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이나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런 민감한 문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 없겠죠. 의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오케이. 성질 문제인데 성질 문제 같은 경우는 요 정도의 문제는 태어나서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런 거. 그런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서 보시면 이제 30일 해야 되는데 징계위원회처럼 또 연기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사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아까 징계위원회 했으니까 그게 아니죠. 요구한 소속기관장의 승인했잖아. 그지? 좀 다르죠? 그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보면 좀 기억이 오래 남겠지. 오케이?
보통심사위원회 의결로서 이제 315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22년도 2차 문제가 되게 어려웠거든. 이렇게 막 케이스 문제만 나와가지고 참 어려웠어. 가장 적절한 걸 고르세요. 1번 경찰서 수석 지구대장 경감갑 있고 동해단 지구대 속에 순격 의리 둘 다 관련이 됐죠. 이제 그러면은 둘 다 관련되기 때문에 어디서 그럼 징계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근데 경찰서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그러면 자봐 교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밑에 있는 거예요. 총경경정은 경찰청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감위원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또 이제 경감위와 같은 이런 경우는 별로 나눌 수도 있죠. 그지? 경찰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위야. 쉽게 말한다면. 그 다음에 또 경사예요.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지? 그랬는데 경찰서에 설치된 거는 경위를 대상으로 하는 게 뭐냐? 이게 여기는 경위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급에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적인 경우에 여기서 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경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경찰공무원 임명 당시 임명 결격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과실에 의해서 결격 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임용인은 당연히 무죄를 볼 수 없다. 판례는 그렇게 안 봐요. 이게 국가의 과실에 의해서 결격자를 찾지 못해도 어? 당연 무죄를 보고 있습니다. 판례가.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국가경찰청을 담당하는 경찰소속 경사병에 대한 정직 처분은 경사병이죠. 서장이 하는 게 아니고 경사병에 대한 정직 처분이니까 이건 지방청장이 합니다. 시도경찰청장. 그래서 그 추구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시도경찰청장에 가야 돼. 두 가지가 다 틀린 거니까. 4번 징계하기로 요구되는 경정, 정에 대해서 공무원청에 배차받은 공정이 있는 경우에 징계는 징계를 판매할 수 있지만 그 표창이 정에게 수여된 표창이 아니고 정에 속한 경찰서 단체에 표창을 주어준 거죠. 그건 강력 대상이 아니야. 탑지를 보고 준 거지 개인 보고 준 게 아니니까.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쭉 달아놨다 그지?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일단 제일 마지막 문제 보시면 단체 표창이죠. 이거 간격 차이가 안 된다는 거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아까 국가가 과실로서 임명 결결자를 가려내지 못했잖아. 이것도 판례가 당연히 모의로 봅니다. 오케이? 그 피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위임을 해주면 수임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경사에 대한 정직은 시도경찰청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시도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316번 이것도 22년도 2차 문제네요. 보니까 경찰서 수석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운송경갑이 법령 준수 업무 위반 등 각종 비행위로 관련 절차를 거쳐서 징계권자로부터 해임 처분을 불복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순경갑이 소청을 제기하고자 한다. 1번의 소청은 그 결과 갑의 비위행위 정도에 대해서 해면 징계 처분의 경미하다 판단에 이른다 하더라도 하면의 징계 처분은 변경하는 결정할 수는 없죠. 그 불이익 변경 문제니까. 보니까 이거는 해미야. 야, 하필이지. 그래도 불이익 변경 검토치에 따라서 하면 처분은 못합니다. 2번 소송선에서 해임 처분 취소 명령 결정을 내릴 경우 그 해임의 징계 처분은 소청위의 결정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그 전에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그게 아니죠. 일단은 처분청을 기소하는데 처분청에서 대역에서 기소에 따른 어떤 처분을 하겠죠. 그래서 종전에 행한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해야 되지. 이번에 틀렸습니다. 일단 기다리면 됩니다. 3번 해임전 해임. 그러니까 중징계를 취소되는 변경할 때는 가중치가 있잖아요.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제주의견 3분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견 3분의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물론 이 해임을 다른 걸로 구체적으로 할 때는 가반수가 되는 거고 일단은 제3분위와 출3분의 합의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우리가 근데 해임 좀 심하니까 감봉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감봉은 가반수만 되면 됩니다. 이렇게 갑이 징계처벌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지. 그렇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청을 제기해야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다. 그지? 아까 2022년도 2차 문제가 좀 어려웠었어. 그지? 이렇게. 그 밖에 문제가 쭉 있는데,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31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지?